자, 이제 개장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걸그룹 여자친구가 해체를 했네요. 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하이브의 주가에는 좀 큰 영향을 주지는. 하이브 소속이요? 하이브가 이제 인수를 했죠. 그 전에 있었던. 예. 근데 굉장히 좀 이제 입지적인 그런 걸그룹이긴 했는데. 네. 뭐 이제 안타까운 소식인데. 안타까운 소식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우리 네. 이제 부처님 오신 날 휴일 들어가기 전까지 네. 제법 강했어요.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는 M&A 이슈, 매각 이슈, 어디하고 조인트 이슈, 뭐 왕왕설왕설레가 네,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그 원래 엔터주를 봤던 이유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오프라인 콘서트의 가능성이 좀 올라오면서 이제 해외에도 이런 엔터를 갖고 있는 회사 엔터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거에 이제 좀 동조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았나라고 했는데 그러네요. 정작 미국은 이제 그 확진자 수가 급감을 하고 그쵸. 있고 네. 백신의 보급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고 유럽도 지금 백신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네. EU 같은 경우는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여행을 허가하는 제도도 이제 나오고 있고 유럽 물론 내에서 여행이죠. 아시아는 아직까지도 지금 저기지만 맞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면은 그 결과 보고 때 아마 네. 백신 얘기가 또 등장할 것 같고 그게 핵심이지 않을까요? 그쵸. 거의. 예. 그러네요. 그 백신이 이제 빨라지면은 그런 콘서트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업종에는 분명히 좋은 재료니까. 네.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건가? 예, 그것도 이제 유럽에서도 또 실험을 했습니다. 한 1,000명,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뭐 백신 여부 또 사전에 이제 이런 검역을 거친 경우에 이렇게 개최를 했더니 큰 문제가 없더라. 그러면서 이제 뭐 유럽 쪽, 미국 쪽 엔터가 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저는 이제 그것의 동조화 때문에 좀 국내에 유명한 아티스트가 있는 이제 빅 엔터 그러니까 이제 메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좀 움직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은 또 다르게 제 생각과는 다르게 또 뭐라 M&A 이슈나 뭐 이런 네. 걸로 좀 움직이는 게 부분이 좀 있어서 그리고 그 종목들이 보시면 거의 좀 누워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렇게 어떤 이 시장의 흐름을 좀 함께 하지 못하고 지난 한 몇 개월간 옆으로 이렇게 좀 횡보하는 경우가 좀 많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슬금 이제 수급이 스며들다 보니 그게 좀 반응이 좀 물론 나왔던 게 이게 아닌가 약간 생각해요. 계절 과거에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계절성도 좀 있었죠. 여름에 이제 계절성이죠. 휴가 예. 시즌이나 네네. 뭐 방학 시즌 들어가면 이제 게임, 엔터테인먼트 그렇죠. 이런 쪽도 그런- 같이 주목을 받긴 했는데. 그런 시점이 이제 그 좀 메이저 아티스트들이 컴백하는 시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선주문이 몇 백만 장 팔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움직였던 부분이 보복 있었죠. 소비의 일환도 콘서트가 만약에 재개가 된다면은 참 볼만하겠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네. 누구나 다 지금 원하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오프라인 모임이 거의 뭐 그렇죠. 없기 근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이제 날씨 이번에 오늘도 좀 비가 와서 봄장마가 끝나고 나면 저는 뭐 백신하고 큰 상관없이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네. 코로나 확진자 수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방역만 철저히 한다면은 네, 네. 우리가 그렇죠. 이겨낼 수 있다. 지금 이제 그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 내일 아마 논의는 될 것 같은데 계속 이제 600명, 700명대라면은 단계가 조금 구체화되는 것 같긴 네, 해요. 그래서 그렇죠. 일간 1000명 아래쪽이라면은 8인 이상 10시 네.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10시 그 셧다운은 이게 좀 뭐 또 차별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열려져 있는데 그러면 또 소비 쪽에 또 관련된 종목들이 또 어떻게 다르게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고 좀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자, 이렇게 준비하러 그럼 들어가 볼까요? 첫 좀 번째. 시황 얘기 저는 지난 화요일 수요일은 대만 증시를 굉장히 좀 면밀하게 봤어요. 대만 증시의 변동성이 최근에 워낙 컸다 보니까 과연 왜 저럴까? 저 정말 그 언론들의 보도에 의해서 그 코로나의 그 확진자 숫자 때문에 저 나라의 주가가 저렇게 움직일까라는 생각이 좀 뭐 들었었는데 대만 가권 지수는 그러니까 등식으로 찌면 그냥 TSMC TSMC가 그렇죠. 그냥- 한국의 삼성전자보다 훨씬 크니까 높은 그런 TSMC의 지금 삼중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상기후, 코로나 확진자 확대, 가뭄, 그다음에 미중 갈등, 여기에 간접적인 영향, 가뭄, 그렇죠. 가뭄까지도 있고. 물이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 시장도 일단 오늘은 뭐 한 대 맞고 출발할 가능성은 있죠. 안 근데 맞는 이제, 데니까. 그거를 얼만큼 빠르게 자꾸 회복하는가. 맞는다고 얘기해요. 그게 안 좀 맞을 중요한 것 거니까. 같아요. 일단 이 최근에 시장 움직임 보면은 일봉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봉의 몸통이 굉장히 길어졌다는 얘기죠. 그만큼 변동성이 컸다라는 얘기고. 근데 아까 언급드렸듯이 거래 대금은 줄었어요. 거래 대금이 줄었는데 변동성이 커졌다. 이거를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본다면 우리 시장에 대한 그런 이 뭐랄까요 이 에너지는 그렇게 높은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좀 먼저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단 개인들의 그 이제 반응을 본다 그러면 일일 변동성을 나타내는 몸통이 크게 그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이 속도감에 있어서 굉장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구간은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다가는 정말 두더지 잡기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를 배제한 이제 외국인들의 좀 움직임이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나라 이제 이 종합 주가 지수에 대한 속도에 베팅을 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그 화요일 날 삼성전자를 크게 매도를 했습니다만 또 뭐 선물은 또 반대 포지션이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한 3,200선 뭐 전후를 좀 막아놓고 그 안에서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러니까 이 테이퍼링이라는 이 이슈를 어떻게 미국 시장에서 녹여내고 그거를 이제 우리 시장에도 연결될지 외국인들도 기다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수의 속도감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적어졌고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순환매 이거 올랐다 이거 빠졌다 하는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낭패를 보기 쉬운 이제 그런 시장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민감주 같은 경우가 급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화요일 날 따라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느 정도의 반등이 더 나오지 않으면 이거는 좀 물려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게 올라가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거를 뭐 손절이나 매도를 하셔서 가셨던 분들은 또 그 손절이나 매도했던 그 종목들이 오늘 반대로 올라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럴 경우에는 현실적인 매매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이럴수록 좀 낮은 곳에 놓여 있는 곳에서 그 종목들을 기회를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아직은 절반 이하 부분이에요. 하락했었던 거에 절반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종목만 2030년까지 510조 원 투자잖아요. 네네. 계속 그런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1차적인 선호는 한미 정상회담에 관련된 투자 얘기에서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 그리고 후공정 종목들 뭐 지난 월요일 날 그 종목들이 뭐 주가도 좀 나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종목들 저번에 언급드렸듯이 뭐 KC텍, 뭐 이오테크닉스, 네페스, 테크윙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는데 요게 그 저기 대표적인 그런 종목들로 좀 볼 수가 있겠고 저는 오히려 이제 좀 약간 청개구리 같이 반대 부분을 좀 보고 싶은데 테슬라가 지난 5% 넘게 빠졌다가 오늘 한 3% 가까운 하락을 좀 보였거든요. 테슬라 같이 좀 길게 지금 하락을 좀 받고 있고 반등도 없고 이런 쪽에 놓여 있는 지금 뭐 2차 전지나 오히려 좀 전기차 쪽에 낮은 그런 가격을 보이고 있는 쪽을 오히려 좀 그쪽에서 좀 분할 매수를 해서 들어가는 전략이 오히려 여기 따라가다가 계속해서 지금 좀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개인들한테는 좀 현실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이런 속도전 변동성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승률을 높이기 어려우니까 아예 그냥 낮은 곳에서 위치하고 있고 반등을 기다리는 종목들 위주로 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한미 정상회담 뭐 이후에는 우리나라 또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또 한번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랑 연결지어서 저는 뭐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쪽이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사놓고 좀 기다리시는 이런 전략을 가시는 것도 지금 변동성이 심한 시점에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종목들로 좀 종목을 좀 보고 싶고요. 뭐 현대차와 포스코케미칼, 뭐 첨보, SFA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 뭐 자동차 반도체, 뭐 전력 반도체를 생산하는 쪽이니까요. 네. 이런 쪽 자동차 쪽에 좀 관심을 좀 두고 뭐 오늘 그리고 내일 시장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DB 하이텍도 참 주가는 거꾸로 가니까. 네. DB하이텍은 아무래도 이제 그 실적을 봤더니 이제 저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감가상각이 너무 많이 이제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10년, 11년짜리는 좀 6년으로 축소하면서 비용이 확 튀어 올라오고 네. 그리고 반도체 가격 올라온 거에 비해서 이게 2, 3년 전에 맺었던 계약건에 나오는 매출이다 보니까 마진이 크지 않은 거죠. 그렇다 수익성은 보니까는 낮고 거기에 따라 단가는 좀 많이 실망 때리고. 매물. 그래서 공매도도 한번 봤더니 공매도가 또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DB하이텍은 어쨌든 좀 이 고점에 샀던 부분에 어떤 이 수급이 좀 풀리는 시점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뭐 5만 원 초반적인 지금이라면 그게 좀 소화되는 과정이다. 빠르게 반전할 수 있겠다 싶긴 합니다. 그 DL 대림산업 우리 저거 뭐 기업 분할하기 전에 네네. 기업 분할 이후에도 주가 보면은 한번 휘었다가 네, 빠르게 그랬죠. 솟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DB하이텍을 보니까 약간 그 느낌이 좀 있어서 너무 섣불리 포기할 단계는 아니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좀 너무 좀 실망스러운 주가가 좀 나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어떻게 뭐 좀 염세적이랄까요? 조금 네. 이제 수세적인 그런 상황에서 바라보게 되는 뿐이지 어쨌든 뭐 증설 얘기도 있고 하다 보니 DB하이텍은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압축은 오늘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종목은 DB하이텍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강권한 것 같지 않아요? 네. 저의 영향은 아니죠. 네, 그건 아닙니다. 네. 말 그대로 관련된 종목이고. 네, 그렇다면 그렇다고 얘기해요. 네. 네. 정정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DB하이텍 뭐 압축을 좀 해주셨고, 자, 차분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개장 이제 다가오는데 또 여러분들의 관심은 무엇인지 오늘 리스트 상위에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까요? 네, 권재현 아나운서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합니다. 네, 검색어 상위 기업들 뭐 종목이 아니라서 비트코인은 들어있지는 않은데 뭐 관련 이슈는 계속 관심은 많으실 텐데 다시 정리하자면은 일단 노출된 재료다. 네. 재료 가치는 뭐 그렇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라 두 번째는 네. 무엇을 하는지 또 앞 질문이 하나 들어오긴 했는데 네, 네. 그거는 LNF에 관련돼? 예. 그거 먼저 하고 갈까요? 개인적인 뭐 사견입니다. 뭐 네. 개인적으로 LNF를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라고 LNF. 예. 유상증자를 지금 이제 현재의 이 뭐 주식 수의 20% 넘게 23%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네. 새로 이제 신주를 발행하겠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동시 효과가 뭐 6% 정도 좀 하락 출발이 좀 예상되는데 만약에 제가 LNF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유상증자를 받을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떤 근거로 보느냐라고 이제 보시면 보통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보통 이 유상증자를 참여하느냐 마느냐를 따지는 가장 큰 기준은 이제 ROE입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이죠. 그러니까 네. 새로 자본을 수여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과연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가지고 이 회사가 굴러갈 그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이게 좀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아직까지는 증명된 부분이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계속 증설을 했다 보니까 ROE가 그렇게 작년이나 재작년이 그렇게 좀 높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얘네가 좀 정상적으로 회사가 좀 성장했을 때 보면은 거의 20% 가까이 나왔거든요. 15% 20% 가까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LNF 같은 경우에는 장기 공급 계약을 LG화학과 맺어놓고 지금 증설을 위한 그런 자금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ROE는 굉장히 좀 빨리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좀 규모의 경제도 가져갈 수 있겠고 그러면 좀 중장기적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10% 남짓 뭐 이렇게 좀 충격이 있더라도 저는 유상증자는 받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신규로 이렇게 좀 주가가 빠졌을 때 좀 접근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오늘 하루의 거래량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좀 지켜보시고 한 내일 정도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시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들어서 뭐 이거는 물론 유상증자라는 게 주주들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좀 단점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확장적으로 또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생산 시설을 캐파라고 하잖아요. 네. 이걸 늘리기 위한 그런 유상증자라고 한다면 저는 뭐 주가에 좀 단기적인 좀 악재는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 또한 유상증자 또 가격을 낮게 해서 주잖아요. 네.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일반 주주를 상대로 저렇게 대규모로 했을까? 그게 좀 궁금하긴 저는 한데. 오히려 이게 깔끔한 것 같아요. 삼자 배정 뭐 이렇게 하면은 괜히 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고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깔끔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이제 이게 또 규모가 크잖아요. 지금 뭐 4천억대 뭐 이렇게 한다면 뭐 누구 삼자 배정 이렇게 또 주주 하나 툭 튀어 들어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들어오실 분들 들어오세요라고 하고 실권주를 회복에 또 오히려 자신 있다. 네, 이런 그렇죠. 표현이니까 실권주를 역설적으로. 오히려 이제 다른 쪽에 이렇게 좀 이렇게 연결해가는 그렇게 하는 방식이 그럴 수도 저는 오히려 있겠네. 깔끔한 것 같아요. 클리어하게, 네, 투명하게.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좋게 보자면은. 네네. 네. 좋아요. 좋게 해석하자고요. 일단 시장 지위적인 위치를 봤을 때는 또 ROE라고 하는 전문 용어를 쓰셨지만 네네네. 자기 자본 이익률을 봤을 때는 네.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 높고 그래서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 만약에 주주분들이라면 유상증자에 참여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선택이다. 네, 저는 이렇게 그렇게 결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제 정혜민 차장의 개인적인 예, 의견이지만 사견입니다. 맞고 틀리고를 떠나가지고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준비하라 두 번째로 가보죠. 오늘은 네. 디테일이 뭡니까? 백신 얘기예요. 백신. 백신 얘기고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저 무거운 시가총액 3위, 4위 하는 종목이 하루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은 지금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무겁다 보니까
백신 쪽에 가 있고 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뭐 세 개는 미국 거 도입을 하고 두 개는 우리나라 걸 한다느니 뭐 또 모더나는 누가 얼만큼 하니 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좀 오고 가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좀 백신 얘기를 한번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리저리 좀 몰려다니는 그런 수급이 아직까지는 있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확고한 신념 그리고 장기적인 투자가 답이다라고 좀 생각이 두고 이게 누가 언제 얼만큼 어디에 받아서 어떻게 생산한다라는 구체적인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이런 이 자금들이 여기저기 기웃하는 이제 그런 흐름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한 실체가 있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그냥 뭐 좀 중장기적으로 가시는 게 오히려 좀 나을 것 같고요. 너무 변동성에만 이렇게 좀 치우치시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두더지 잡기 잘못하면 스텝 꼬이고 이러면 계좌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그럼 네. 제가 그리고 이제 국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좀 상상 외의 중장기 투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mRNA 그 백신 생산 여부가 이제 사실상 기정사실화 좀 되고 그리고 이제 정부의 국내 또 백신의 지원 이런 것도 확대가 좀 되면서 이제 해당 관련된 종목들이 좀 뭐 주목이 우후죽순 되겠네요. 네,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이 좀 기점이 될 것 같고 모더나가 또 이제 필두에 지금 나서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분명히 소식을 가지고 오시겠죠. 네, 네. 그렇게 본다면 제가 보면 뭐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요것들을 매개체로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일단 모더나 관련된 그런 종목도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네. 뭐 가능성이 있는 뭐 녹십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노바백스 관련돼서 또 SK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고 이런 좀 대형주들 위주의 그런 좀 관심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ST 뭐 코스닥에 있는 ST팜도 뭐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력이 있으니까 이런 좀 주가에 좀 주목을 좀 받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국내 백신은 역시 SK바이오사이언스, 뭐 제넥신, 또 셀리드, 뭐 진원생명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미 약품과의 뭔가를 좀 이뤄나가고 있는 제넥신 쪽을 좀 뭐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좀 이거는 단기적인 그런 접근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중장기적인 그런 흐름으로 국내 백신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흐름은 일단 삼성바이오, SK바이오사이언스, 녹십자 요 종목이 오늘 내일 그리고 다음 주 한 월화수 정도까지는 좀 끼를 부릴 가능성이 좀 초반까지는. 높아진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 조금 주목을 해도 좀 좋지 네.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좀 집중적으로. 네. 네. 자, 백신 얘기를 디테일로 해주셨고 백신의 시간차긴 합니다만 그래도 하여튼 이렇게 준비해라 두 번째였습니다. 네. 자 이제 개장이 임박했으니까 개장 후에 다시 또 시장 들어가 보도록 네. 하죠. 네.